안녕하세요. 진제로TV 우진영입니다. 워터 부릉부릉. 오늘은 평형 추진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평형은 4가지 종목 중 가장 독립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유형, 배형, 저병을 잘 하시는 분들도 평형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자유형, 배형, 저병을 잘 못하신 분들도 평형은 아주 쉽게 배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형의 메커니즘은 자유형, 배형, 저병과는 약간 다른 움직임으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데요. 먼저 평형은 다른 종목과 다르게 팔 돌리기보다 발차기에서 추진력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유형, 배형, 저병 이 3가지 종목을 킥과 풀의 기록을 쟀을 때 풀의 기록이 빠르실 겁니다. 하지만 평형은 킥과 풀의 기록을 쟀을 때 킥의 기록이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평형 발차기는 정확한 발 모양이나 움직임이 필요하고, 처음 평형을 배우시는 분들이 발차기보다는 손이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그럼 평형 발차기 추진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유형, 배형, 저병 같은 경우 물을 아래로 누르는 고래의 꼬리 같은 움직임으로 발차기를 하는데요. 평형은 개구리처럼 발을 벌렸다 모아주는 힘으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움직임을 보면 어떤 분들은 무릎이 유연해 많이 꺾어 무릎보다 발목이 더 바깥쪽으로 나갔다 들어오면서 차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무릎이 많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무릎을 더 벌리고 발목이 조금 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벌렸다 안으로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2가지의 발차기는 평형 발차기의 2가지 방법, 웨지킥과 휩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위 2가지 발차기에서 중요한 거는 발목의 모양입니다. 발이 뻗어지는 방향으로 발목의 가장 넓은 부분, 즉 안쪽 복숭아뼈가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발을 바깥쪽으로 뻗어질 거라면 발의 복숭아뼈도 바깥쪽을 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요. 바로 안쪽으로 모아찰 거라면 움직임의 방향에 맞춰서 발목의 가장 넓은 면인 복숭아뼈가 그 방향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사실 평형은 관절이나 무릎의 유연성에 따라 개인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물을 무조건 많이 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셔서 넓게 차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동작이 본인의 신체와 맞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잡아당기는 힘을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골반이나 무릎이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웨지킥을 차게 될 텐데요. 사실 웨지킥과 휩킥을 비교를 했을 때 휩킥이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영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대부분이 휩킥을 이용을 하고,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알려주시는 발차기 자체가 휩킥이 더 많을 겁니다. 오늘 발차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은 휩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을 건데요. 휩킥은 먼저 단 한순간이라도 발을 차면서 Y자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발목이 바깥쪽, 무릎이 안쪽, 무릎을 따라오는 허벅지가 일자의 모양 만들어 주시는 이 Y자 모양을 발을 차는 순간, 단 한순간이라도 이 모양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Y자 모양을 잘 만들게 되면 발차기가 휩킥의 어원처럼 채찍처럼 찰 수가 있습니다. 힘을 주는 부분은 이미 먼저 들어와 있고 발목이 뒤늦게 따라오면서 더 강하게 스피드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넓게 벌려서 그만큼 물을 많이 차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내 신체와 맞지 않을 만큼 넓게 벌리신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겁니다. 평형에서의 다리 넓이는 내 무릎보다 발목이 얼마나 바깥쪽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에 맞춰서 다리를 벌려 주셔야 되는데요. 무릎이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이 넓게 바깥쪽으로만 차려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Y자의 모양이 나오지 않고 일자가 나올 겁니다. 일자가 나오지 않고 Y자를 한 번이라도 거친 상태에서 나와 주셔야 됩니다. 다리의 Y자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다리가 펴지면서 이미 모아진 무릎을 따라 발목도 모아질 텐데요. 다리 전체가 하나의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근육이 아닌 무릎 관절을 이용하면 더 강하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발차기를 하면 발의 움직임은 직선 운동이 아닌 무릎을 축으로 원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평형 발차기에서 발목은 차기 전 가장 넓은 면적으로 발목이 움직일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무릎은 점점 펴지면서 움직일 때 발목보다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무릎을 축으로 원 운동을 한다는 느낌으로 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평형 팔 돌리기 추진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형은 발차기에서 나오는 추진력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 돌리기에서 추진력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요. 오히려 처음 평형을 배우실
보시는 분들이나 평형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발보다 팔을 이용해서 더 많이 나아가기도 합니다. 평형의 팔 돌리기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일직선상으로 뻗는 느낌이 아닌 오히려 뱅글뱅글 돌아가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자유형 배영 접영은 손끝부터 어깨까지 쫙 펴진 상태로 움직이기만 해도 추진력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평형의 경우 손끝부터 어깨까지 펴져 있는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는데 다음 동작, 다시 돌아오는 동작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를 축으로 돌리는 느낌으로 다시 돌아오고 돌리는 느낌으로 다시 리커버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돌리는 동작 때문에 손바닥은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항상 뒤쪽 방향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몸을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손바닥으로 물을 뒤로 밀어주셔야 되는데 팔은 돌고 있고 손이 그대로 고정이 돼 있다면 물을 뒤로 밀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천천히 평형 팔 돌리기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손등이 마주본 상태에서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하고 바깥쪽과 아래쪽 45도 정도를 향한 상태에서 물을 아래쪽으로 누르기와 함께 물을 뒤로 보내주는 움직임을 해주셔야 됩니다. 몸이 뜨는 힘과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함께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때 손목이 위로 꺾이면 물이 새 나갈 거고 오히려 안쪽으로 꺾어지면서 점점 손바닥이 뒤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깨 넓이의 1.5배 정도 손이 벌어졌다면 이때부터는 팔꿈치를 축으로 손을 뒤로 가져가 손이 쇄골 위치까지, 내가 엎드려 있으면 쇄골 위치까지 오게 만들어 줍니다. 쇄골 위치까지 오는 이 동작이 사실 실질적으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동작인데요. 앞서 팔을 벌릴 땐 몸을 띄우는 힘과 물을 가둬두는 효과가 있었다면 물을 잘 가둬둔 상태에서 그 가둬둔 많은 물을 뒤로 보내 앞으로 몸을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손을 벌리는 동작과 손을 뒤로 끌어당기는 동작이 너무 다른 방향이라 벌리고 끌어당기면서 물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코너에서 물을 잘 가둬두셔야 내가 잘 가둬둔 물을 뒤로 힘껏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심력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중국 영화에서 태극권이나 취권 이런 걸 보면 원심력을 이용해서 손에 붙은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손에 물을 가둬둔 상태에서 원을 그리며 물을 뒤로 밀어주기를 하는 겁니다. 물병이나 텀블러를 놓고 평형 물잡기를 연습을 할 수 있는데요. 물병을 테이블 위에 세워놓고 바깥쪽으로 손을 벌리며 잡아주고 반바퀴를 돌려 다시 테이블 위로 갖다 두는 겁니다. 손을 벌리는 동작과 손을 쇄골 앞까지 가지고 오는 이 동작에서 둥글게 움직이지 않으면 물병은 떨어질 겁니다. 물을 어떤 식으로 가둬두고 그 가둬둔 물을 다시 뒤로 보낼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속도가 조금 더 나오고 원심력을 좀 더 이용한다면 물병을 잡지 않아도 손에 붙어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손으로 물을 뒤로 보내는 동작을 했다면 다시 돌아가기 위해 손을 합장하는 모양까지 만들 텐데요. 몸 바깥에서 손이 합장하는 이 동작을 하면서도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손을 합장할 때 손바닥이 살짝 뒤를 바라본다면 손바닥을 타고 물이 뒤로 밀려 추진력이 생길 것입니다. 스컬링을 생각해보면 손을 안쪽과 바깥쪽으로만 움직이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생기는 것처럼 평형 동작에서도 손을 모으는 동작에서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야기한 손바닥이 유동적으로 잘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평형의 추진력은 다른 종목에서 만드는 추진력하고는 조금 다른 움직임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형, 배영, 접영처럼 평형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되더라도 익숙하게 만들어 평형을 하면 한계 없이 끝없는 성장을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형 저항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평형 저항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용서부터 접영까지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제 영상은 계속됩니다. 쭉 여러분 수영하세요.